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강원동지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원희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승리를 이끌어낼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부산에 오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보 진영의 새로운 교두보로 부각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 오는 기대가 그렇게 컸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아직 한겨울입니다. 그러나 부산에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면서 머지않아 서울에도 봄이 오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국민무시를 심판하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전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의 재벌과 특권층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99%의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중산층과 서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남에서는 야권 공동후보 김두관 도지사를 탄생시켰습니다. 부산에서 김정길 후보가 단 5%의 차이로 승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금년 봄 울산시 보궐선거에서 임동원 위원장은 2%의 차이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 2%의 차이, 5%의 벽, 내년 봄에 함께 극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변화와 희망의 물결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도도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모든 분들과 함께 느낍니다. 노무현의 세 친구 김정길, 문재인, 문성근이 부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함께 일해왔던, 또 울산에서, 경남에서 시민들과 동고동락을 했던 후보자들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의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 승리의 힘으로 서울에서 승리하고 강원도에서 승리하고 충청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2012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십시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꿈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원희영 대표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번째 경선을 이 부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첫 경선을 했고 두 번째 부산인데요. 제주 강정 희망 비행기가 평화 비행기가 저희들 머릿속에 맴돈다면 부산은 희망버스, 노동의 가치와 일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그 유서 깊은 의미 있는 이 부산에서 두 번째 저희 경연대회가 치러지는 것이 참으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모바일 투표 시연회를 했습니다. 저희 이번 경연이 전국을 수례하는 것은 예년과 달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저희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의미와 더불어 시대의 가치를 각 곳의 지역마다 갖고 있는 시대 가치를 담아나가면서 저희들의 뜻을 세우기 위한 의미도 같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모바일 시연회에서는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88,000명의 시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했는데 무려 97% 이상이 모바일로 투표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용식 모바일 본부장의 예측에 의하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이번 저희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지도부 선출의 주체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투표의 결과를 보면 우리 지도부가 국민적인 참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지도부로 우뚝 선출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한나라당과 저희 민주통합당은 이제 본격적인 개혁 경쟁, 혁신 경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재벌개혁을 주장하던 김종인 교수, 또 4대강을 비판하던 이상돈 교수, 그리고 젊은 26세의 하버드 출신의 IT 전문가, 1세대 조현정 비트 사장 등등 이 이명박 시대에 부족했던 여러 가지 면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면의 한나라당 비대위가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시대와 확실히 선을 긋고 개혁하고 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진보적인 정권, 민주적인 정권과 더불어서 경쟁하고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발에서 보이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아쉽고 미흡했습니다. MB 경제정책, 747 MB 노무사에 대한 비판도 없었고 4대강에 대한 비판, 최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박근혜 비대의 진정성들을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아마 그들은 저희의 비판을 받아서 곧 MB 정책과의 결연을 위한 입장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MB 정부의 주역들에 대해서 정계 은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MB 실정에 의해서 저절로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에 승리해서 쉽게 권력을 얻을 전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건가, 어떻게 나라를 바꿀 건가, 한반도 운명 전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에 대한 비전과 정책, 전망을 분명하게 밝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집단에 대해서, 우리 당에 대해서 믿고 지지하고 참여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오늘 우리 김근태 의장님의 위독 소식을 듣고 이인영 후보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이 8분의 후보들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바,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에 대해서 정말 경륜 있는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국의 우리 시민, 국민, 도민, 주민들이 다 이런 저희들의 뜻을 공감하고 참여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혀서 그 힘으로 오는 총선과 대선의 나라를 바꾸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총괄분과를 맡고 있는 최광웅입니다. 오늘 국회 일정 때문에
홍재영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9분의 후보님들을 모시고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8분의 후보들은 지난 26일 예비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께 민주통합당의 미래 비전과 내년 총선 대선 승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정당 제도의 혁신을 이끌어온 우리 모두는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지도부 선출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4일째인데,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4시 현재 이 선거인단 모집 현황을 실무자들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1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경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추세로 간다면 아마 100만 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 폭발적인 국민들의 참여,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통합된 민주통합당에 엄청나게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겠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이끌어내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시민 여러분, 오늘의 합동연설회가 여러분의 관심과 소원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도부 선거에 공정하게 관리하여서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방원 신동환 감사합니다. 문선근, 6.8번 박지원, 6번 김동경 후보자입니다. 당원 선거인단 여러분, 화합을 완성하고 2012년 총선에서 대승하고 정권을 달아날 민주통합당의 얼굴들입니다. 9분의 후보자들이 두 손을 맞잡고 손을 높이 들어 당원 선거인단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성과 경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연설 들어가기 전에 김근태 전 민주당의 대표께서 위독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을 때도 의식이 없었는데 지금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을 할 때 김근태 전 대표와 가장 가까운 동지였습니다. 지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설을 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라도 표시하고 싶어서 어깨띠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설하면서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면 끝까지 못 잊고 서울로 달려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번 한명숙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어디입니까? 2012년 총선 승리, 정권 교체 명운이 어느 지역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역 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지역 차별의 벽을 넘고자
이곳 부산에 깃발을 꽂았던 노무현 대통령, 두 대통령의 지역 통합의 꿈, 서울 중심을 넘어서 균형 발전의 비전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곳, 바로 이곳이 부산, 울산, 경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대통령의 꿈을 또 다른 김대중, 또 다른 노무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정치의 벽을 넘어서 어려운 결단을 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문재인 실장님, 김정길 전 의원님, 또 문성근 씨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부겸 의원님 대구에 출마하시는데, 이 어려운 결단을 하신 이분들께 한번 큰 박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지역 통합, 균형 발전의 가치, 정신을 두 분을 모시고 일한 한명숙이 반드시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저축은행 사건은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도 그 피해자들이 와 계십니다. 아까 제 손을 붙들고 저축은행 피해본 사람 좀 돌봐주세요. 애걸 했습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인출해간 특권층이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4년 1%의 반칙과 특권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99%의 서민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미끄럼틀만 있고 올라갈 사다리는 걷어차 버렸습니다. 한명숙이 이 잘못된 정권을 심판해서 잘못된 정권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거인단 여러분,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MB정권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받아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검찰에 의해서 화살을 받은 한명숙이 무너지면 우리 민주진영 전체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끝끝내 싸워서 버텼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담금질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철의 여인으로 서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 온 국민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당원정지 여러분들과 꼭 손잡고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정치 교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빼앗긴 민주정부를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독재에 항거했던 철의 여인 한명숙이 악몽의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2009년 우리는 두 분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모두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특히 청년들의 정치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에 의해서 시민 주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뉴스 인구가 조중동 구독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낙검수 인구가 순식간에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시민 스스로 기자가 되고 앵커가 돼서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권자가 된 국민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를 교체하시오. 근본적으로 변화하시오. 그리고 제발 합치시오. 합쳐서 이겨주시오.
그래서 우리들 좀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숨 좀 쉬고 사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그냥 변하고 혁신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시민주권 시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물결입니다. 우리 이런 간절함으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이 교체됐고 또 당원과 국민의 열망이 민주통합당이라는 민심을 담을 큰 그릇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진행형입니다. 보다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 내의 세대, 계층, 지역 간의 통합의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이 다양한 모든 세력을 아우르고 화학적으로 통합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지사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1대1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2012년의 승리는 통합과 연대를 위한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박근혜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가 당원 동지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저의 마지막 소임입니다. 사심없이 마음을 비우고 진심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심없이 2012년의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1% 특권층만 잘 사는 나라, 콘크리트만 있고 사람이 없는 나라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루어내서 양극화 막아내겠습니다. 국가이익이 실종된 한미 FTA 폐기하고 재협상하겠습니다. 론스타 국정조사 농협 신경분리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꿈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공천권 국민들에게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혁신과 변화의 길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한나라당이 만약 총선에서 승리하면 정권교체 어렵습니다. 막아내겠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과 맞설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 한명숙이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이기면 정권교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진정으로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총선 승리,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정권교체의 기수, 정권교체의 4번 타자, 기호 4번 이강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2009년 5월 23일) 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정부로부터 타살당한 그날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자꾸 밀려나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바로 2009년 5월 23일 날 그날을 결코 잊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만 일주일 만에 그런 역사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제가 최전방에 서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싸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간곡한 요청마저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로 전면에서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물밑에서 숱한 사람들 만나서 정치적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라고 간청하고 요청했지만,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힘으로 깔아 뭉개꾸기만 하고 외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참으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원한 결코 감출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국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권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이라고 바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준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바로 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로부터 사죄받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돌아가신 작고하신 노무현 대통령께 늘 빚진 마음으로,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까지 지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응징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 끝장내고, 그리고 이 정권 이제 송두리째 흔들어 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내년 4.11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내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새로운 정권 교체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바라고 세울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바로 시당에 가서 우리 최인호 위원장님한테 부산과 관련된 참으로 많은 그런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몰표를 줬지만 이 정부 4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이 정부에서 얻은 게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난 4년 동안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거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부산의 인구는 고무풍선에 바람 빠져나가기 점점 줄어들어서 부산이 인천에 밀려서 제3의 도시로 전락할 그런 위기에 있었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 가지고 부산과 영남 일대 우리 국민들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우리 부산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정권, 이제 끝장내자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떨치고 일어나야 내년 4월 11일 우리 민주당 수천리할 수 있고 내년 12월 19일 날 정권 교체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함께 떨치고 일어나서 내년 4월 11일 날 승리하고 내년 12월 19일 날 정권 교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TV 토론 과정에 문성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신 문재인 대표님, 또 그리고 문성근 대표님, 또 그리고 우리 김정길 장관님을 비롯한 이 지역에 바로 출사표를 던지신 여러분들 이제 힘을 모아서 내년 4월 11일 승리해내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구를 모두 합치면 41개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두 자리 숫자 이상만 얻어내면, 10석 이상만 얻어내면
내년 4.11 총선 그야말로 선거혁명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의 지역구가 모두 111석인데, 수도권의 지역구가 모두 111석인데 바로 이곳에서 부산, 경남, 울산에서 10석 이상을 얻어내면 수도권에서 70석 내지 80석 하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제 부산, 경남, 울산에서 두 자리 숫자 이상을 얻어내고 수도권에서 70석, 80석 이상을 얻어내면 우리 민주통합당의 의석 145석을 넘어서 150석 이상이 될 것이고 단독 과반수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4월 선거혁명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바로 얼굴 고치고 화장 단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년 4월 11일 날 박근혜 대표 체제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11일 날 총선 승리를 통해서 대선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렇게 내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번 지도부 구성, 지도부 선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는 내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선거 사령탑입니다. 선거 사령탑으로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의 지도부와 너무나 다르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이런 선거의 사령탑, 선거 경험이 있는 전략가가 맡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큰 선거 이겨본 경험, 큰 선거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번 지도부 선출 누가 더 자신있게 내년 총선 대선 큰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는지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선택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불초 저 이강래는 9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DJP 연합을 기획하고 DJP 연합을 실행해서 역사적인 최초로 정권교체 길을 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는 노무현 후보의 선거전략 기획실장으로서 기획특보로서 대통령 선거 승리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총괄 선거대책 본부장 역할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어진 지혜를 통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고 새로운 정권 거쳐 이뤄낼 수 있도록 저에게 뜨거운 성원과 지지 호소하고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호사번 이강래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먼저 김근태 전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떨리는 손을 붙들고 나오셨던 그 모습이 지금 눈에 아련합니다. MB정부가 들킬까봐 꼭 숨겨왔던 저축은행 사태가 올해 터졌습니다. 1%의 특권층은 미리 알고 돈을 다 빼갔습니다. 알뜰살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주머니 돈 탈탈 털어서 돈을 맡겼던 서민들은
그 돈을 빼앗겼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국민 여러분들, 서민 여러분들의 울부짖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MB 정권, 한나라당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제가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맨 마지막으로 늦게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배, 후배,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에 이번에는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BBK 삼총사였던 정봉주 의원을 감옥에 보내야 했기에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나가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당당한 변화, 새로운 리더십,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MB 정권 들어와서 국민은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이들은 뭘 했습니까? 4대강, 예산 날치기, 미디어 악법 날치기, 선관위 디도스 공격, 형님 사무실 돈 세탁. 우리가 왜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미래를 위해서 재벌, 검찰, MB 정권과 끝까지 맞섰습니다.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민주통합당의 새 리더십은 바로 이런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앞에 군림하는 자, 적당히 타협하는 자, 비겁한 자, 소신 없는 자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부산일보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표 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부산일보, 윤전기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민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표의 수첩공주라는 별명은 2004년 12월에 붙여졌습니다. 국가보안법 협상을 하면서 수첩에서 꺼내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박근혜 대표를 보고 저와 김현미 전 의원이 장명한 것입니다. 그 수첩공주가 다시 등장해서 가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BBK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저는 MB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창피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눈을 똑바로 보고 그에게 드리워진 커튼을 걷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축은행 사태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바로 이 말이 오늘날 한나라당의 현 주소요. 박근혜의 굴림 정치입니다. 이런 박근혜 대표와 당당하게 싸울 사람 누구입니까?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당당한 변화,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 그 중심에 기호 6번 박영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
몹시 분통 터져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어젖히고 힘차게 뛰고 싶어 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심장도 함께 뛰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뛸 열정, 국민과 함께 뛸 용기를 가진 사람 누구입니까? 새 지도부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새 지도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변화가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과 함께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새 지도자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 박영선은 국민의 명령대로 정의가 명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지금 정봉주를 구해달라며 LED판을 들고 계신 분 저기 계신데 맞습니다. BBK의 정봉주 구출해야 합니다. 정봉주의 구출은 곧 BBK 진실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다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습니다. 1%만이 갖고 있는 특혜, 이거 없애야 99%가 그나마 조금 행복해집니다. 떡볶이도 재벌, 두부도 재벌, 콩나물도 재벌인 세상,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9%의 서민들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론스타, 먹튀, 이거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농협 신경분리는 이명박 정권이 농협을 더 이상 국민의 농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농협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가수사비리수사처, 국가비리수사처,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경수사권 시동을 걸었지만 못했습니다. 제가 검찰 소위 위원장 하면서 절반의 완성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돼서 이것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셋째는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공천혁명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BK의 진실을 밝히는 박영선, 그리고 정의 변화, 새로운 리더십의 박영선,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를, 민주당의 총선, 대선 승리를 우리 이 자리에 문성길,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세 후보와 박영선이 해내겠습니다. 기호 6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1차 예선 파란의 주인공, 이변의 주인공, 돌풍의 주인공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은 이렇게 씩씩하게 시작을 했는데 당장 어제 제주 유세에서 오늘 부산 이곳 현장에서 피켓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한테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 도민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론에서 말하는 최약체 후보이지만 씩씩하게 이 자리에서 진보의 자신감, 진보의 역동성, 우리 민주통합당을 민주진보 통합정당으로 거듭나게 만들 박용진에게 힘찬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박용진 1차 경선 통과가 도무지 해석이 안 돼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민주당 쪽에서 구색 맞추기 하려고 짜장면 위에 완두콩 올려놓듯이요.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우리 당원 동지들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짜장면 위에 색깔만 맞추는 완두콩이 아니라 요만큼만 들어가도 국과 찌개의 맛을 다르게 하는 소금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을 거듭나게 하고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일을 처음에 시작했던 분 기억하시죠? 2002년에요. 국회의원 지지자 한 명도 없이 지지율 1.2%인가요? 그렇게 시작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렵게 단기 필마 시작했던 것처럼 저 박용진 백도 없고 조직도 없고 계파도 없고요. 저 지지하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만 이번 경선 흥행을 성공시키고 그 힘으로 내년 총선 대선 승리해서 정권 개최시키고 노동전 중에 복지국가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제가 아주 불편한 얘기 했습니다. 다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두 대통령님에 대해서 인연을 강조하시면서 훈훈한 말씀들 하시는 중에 저만 그 얘기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느냐? 정리해고 제도 때문이다. 근데 그 제도가 국민의 정부 때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농성하고 파업했더니 잡아가고 구속시키고 때리고 자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비정규직 악법 확산하는 법을 도입했던 것이 열린우리당 시절이더라.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쓱하고 제주 시민회관을 나섰는데 누가 어이 그럼 표 깎을 거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가요? 표 깎여요?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나라당 내년 정권 잃지 않겠다고, 내년 총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한나라당 재벌정당이라고 공격하던 김종인 교수를 비대위원을 앉혔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던 이상동 교수를 비대위원을 앉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지난 10년 집권했을 때 잘못됐었던 것을 내년 집권하면 두 번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노동자가, 서민들이 민주통합당이 도로열린우리당이나 도로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정당,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이라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내년 정권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왔으니까 이 말씀도 드려야죠. 군 생활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53사단. 해필 여기가 방어하는 지역이 부산, 울산, 양산입니다. 혹시 53사단 나오신 분?
어떻게든 인연 한번 만들어 보려고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감옥 갔다 와서 총학생회장 마치고 어렵고 아픈 시기에 왔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데가 부산에서 이제 그 기장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달맞이 고개, 거기에 국가 비밀입니다. 그 레이더 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해운대의 넉넉한 바다 바라보면서 아프고 쓰린 마음 많이 달랬었습니다. 이곳 부산에서 여러분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제가 진보 정치 하던 사람입니다. 민주노동당 창업 멤버고요. 민주노동당 대변인 3년 동안 했었습니다. 진보신당의 부대표까지 하던 사람이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문제 있다고 얘기 들어가면서 여기 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권 교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요. 정권 교체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핍박받고 어려운 우리 노동자들, 서민들, 이 힘든 사람들 손잡아주는 그런 정권 제대로 한번 세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한번 만들어 갑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당 비대위 제법이에요. 예? 비판하던 두 교수 딱 옆에 앉히고 그 옆에는 26살 잘생긴 젊은이 앉혀서 젊은 정당, 비판자들도 다 끌어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느낌이 저쪽 지평선에서 흙먼지를 쫙 일으키면서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명박만 반대하고 한나라당만 반대하고 마치 엉터리 스님이 연구하듯이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내년 총선 대선 저절로 이길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맞서 싸워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당에 국정 경험이 없어서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지지에 끌려다녔습니까? 우리 당에 장차관 경험이 없어서 이명박 정부에게 끌려다녔습니까? 우리 당에 3선, 4선 국회의원들이 모자라서 한나라당한테 늘 은맥이 주고 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자신감입니다. 진보적 자신감과 진보적 역동성, 그것이었습니다. 미래 대안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대안은 노동종중의 복지국가입니다. 진보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노동과 복지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박용진을 써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국정 경험을 가진 분도 필요하고 3선, 4선의 경륜을 가진 분들도 필요하지만 젊은 진보 정치인, 민주진보 통합, 그리고 정권교체 자신감으로 박근혜 비대위 흙먼지에 맞서 내년 총선 대선 승리를 이끌어낼 이 기호 5번 박용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 연설을 자세히 들으셨으면 제가 당대표를 꿈꾸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6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진보적 색깔, 젊음의 역동성, 정권교체 자신감, 이런 것들 대표하는 박용진 한 명은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용진에게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박용진에게 보내는 여러분의 지지는 진보정치 세력에게 보내는 연대와 통합의 상징입니다. 박용진에게 보내는 여러분의 지지는 20대, 30대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우정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박용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그 어려웠을 때, 모두 주저하고 있을 때 저희를 앞장서서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저희 동생들을 이끌었던 건태 형님이 위독하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김건태여 일어나라는 뜻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산 경남에 계시는, 울산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역사의 고비 때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4.19의 도화선을 만들어주셨고, 부마 항쟁을 통해서 박정희의 독재 정권을 끝장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여러분은 당당한 자부심, 여러분의 아들 부산갈매기를 잘 부르던 노무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히 노무현과의 인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노무현과 함께 1991년 꼬마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께서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 때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자그마한 정치단체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청와대 가셔서는 당시 제가 당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불러다가 소주를 주시면서 야, 이제 그만 고생했잖아, 같이 하자, 그렇게 제 손을 끌어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가 노무현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당시에 계보가 허약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 노무현 선배가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마, 서울대학에서 운동권을 했다는 자식이 뭐 정치를 그따위로 해? 목숨 걸고 치열하게 어떤 놈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정치해. 그 노무현의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제도 정치권에 와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어느새 저도 3선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데 저도 어느 순간 한 축이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그 당당한 선배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지역주의에 맞서고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어느 순간 나는 뭐 했던 거지? 겨우 국회의원 3번 해먹고 그래 이대로 찌그러질래? 두려웠습니다. 어느 순간 저희 당에 정장선 의원, 장세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너는 가진 것 조금도 내놓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해? 그러고 또 당이 통합했으니까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네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지 않고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국민의 믿음을 받을 수 없어. 그 두 분의 행동이 저희 가슴을 떼었습니다. 제 머리 저편에 살아있는 노무현이가 제게 명령했습니다. 내려놓고 싸우러 가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명의 한 정치인을 3번이나 국회의원 당선 시켜주고 키워준 경기도 군포시 제 선거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김대중, 존경하는 그 대통령, 그리고 우리들의 큰형, 그 무모할 듯이 덤벼들었던 열정의 사나이 노무현, 고재정국, 이들이 부딪혔던 그 과제, 대한민국의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에 맞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경쟁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정치를 위해서 저는 이 지역주의와 이 지역주의의 괴물과 마지막으로 맞서기 위해서 저 내년 대구로 갑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28년) 전에 대구에는 대구 문화원 폭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경찰이라는 것은 또 보안사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 그 무렵에 공안 사건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라고 있는 대로 데려다가 이른바 때리고 패고 밟았습니다. 저도 도저히 한두 달 견디다가 못해서 정말로 새벽에 핏덩이 안 된 딸을 안고 마누라하고 도망치다시피 서울로 갔습니다. 이제 그 딸이 시집까지 갔습니다. 이제 저 아내하고 약속했습니다.
돌아가자. 다시는 정말 대구 쪽을 향해서 오줌도 누기 싫던 그 서러운 땅 이제 돌아가자. 내 선배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지역주의와 맞서기 위해서, 박근혜의 거짓 개혁과 맞서기 위해서 멀쩡한 민족 언론인 김지태의 재산을 뺏어서 부일장학회 만들고 부산일보 집어먹고도 아무도 반성하지 않는 이 거짓된 개혁과 맞서기 위해서 대구로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당하게 제가 여러분의 지원을 받아서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로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과 맞짱을 뜨겠습니다. 제가 맞짱을 뜨고 있으면 아마 부산, 경남, 울산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선거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자기 인생을 건 선고를 하겠다는 우리 문재인 이사장, 문성근 선배, 김정일 장관님 존경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본투를 기다리면서 또 한편 지금까지 당이 인기도 없을 때 묵묵히 당을 지켜왔던 그 동지들, 그 위원장들 여러분들이 잘 보듬어주고 다 감싸 안아서 내년에 멋진 총선 승리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노무현을 왜 이랬습니까? 간악한 검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슬쩍슬쩍 흘려주고 그 정보에 목마른 언론을 조작해서 그 당당하고 열정의 사나이가 쪽팔려서 못 견디고 만든 이 검찰. 아까 우리 방영선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정봉주가 왜 구속이 됐습니까? 똑같이 BBK는 이명박 거예요라고 했던 박근혜 씨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한 정봉주는 왜 감방을 가야 됩니까? 저는 정말로 박근혜 씨에게 요구합니다. 그대가 진정 계획을 이야기하고 쇄신을 이야기하려거든 정봉주 무죄 탄원서에 지금 당장 서명하시오! 요구합시다! 저는 당장 내일 우리 당 의원 60여 명과 함께 정봉주 석방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적어도 정봉주가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에서 당당했다는 것, 그리고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박근혜 씨가 더 이상 위장 가식하지 말라는 징표로서 우리 정봉주를 무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노무현의 억울한 죽음과 정봉주의 억울한 옥살이를 위해서 저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법원 고시가 된 사람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외국의 대부분 나라들은 검사장은 직선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검찰 업무를 책임질 최종 책임자는 자기들 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우리 당도 반드시 이번에 총선 승리하여 검사장 직선을 관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박근혜 씨와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재산 취득했는가 다 아십니다. 이제 저는 적어도 내년 총선 대구 전투에서부터 그들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그대들의 개혁을 내려놓고 이제 그대들은 많이 해묵다 돌아가라 요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의 미래,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제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저희들의 진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김부겸은 이제 동토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동지들 와 계십니다. 저 동지들이 눈에 밟혀서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김부겸에게 힘주십시오. 민주통합당의 성전을 위하여 힘껏 부탁드립니다. 이인영 후보가 서울에 갔습니다. 지난 지도부에 선출된 이후에 이인영 최고와 저는 야권 통합을 위해서 1년 내내 만나서 수기하고
끝내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후보가 하는 말이 아마 제가 하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돕고 나서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갔습니다. 참여정부 5년 정말 괴로웠습니다. 조중동하고 한나라당이 마치 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절단낸 듯 공격해댔습니다. 봉화로 내려가시는 거 보고 솔직히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도 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려나. 근데 불과 1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민주정부 10년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왜 성공과 좌절이라고 하셨을까? 경제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97년에 외환 위기를 불러서 IMF의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 개인당 국민소득이 7,000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에 12,000불로 올렸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22,000불로 올렸습니다. 3배로 올렸습니다.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우리 7년 걸렸습니다. 미국이 10년, 독일이 13년 걸렸습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뽑아드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얘기하지 맙시다. 정권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5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희망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합하자! 거리에 나섰습니다.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라는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아니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 오죽이나 이 나라가 싫었으면 국립묘지를 거부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김두관 후보를 돕느라고 유세를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차, 2008년에 가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봉화로 찾아뵀을 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지역구도 극복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안 됐잖아요. 부산시장 한 번 더 출마하시죠. 이번에 또 떨어지면 다음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지독히 잔인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물끄러미 저를 보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봉화에 내려왔겠습니까? 내가 여기 내려와 살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봉화에 내려오실 때부터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마지막 날 폐쇄회를 지킨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컴퓨터에 그 무서운 결심을 또닥또닥 입력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분 후면 부엉이 바위 위에 올라서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지에 가셨길래 태연하게 쭈그리고 앉아서 길거리에 풀을 뽑습니까? 올라가다가 마주친 동네 분에게 농사 잘 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이 아둔한 놈이 그걸 금년 3월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디 강연에서 문익환 목사 삶을 얘기하다가 아차 그거였구나. 문 목사가 76년에 전주교도소에서 민주화해라 아니면 나 죽는다 그러고 무기한 단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쫓아갔더니 태연하게 웃으시면서 절명시를 읊으십니다. 나는 죽는다. 나의 스승은 죽어야 산다고 하셨지. 그 말만 믿자. 그 말만 생각하자. 오늘도 죽음을 살자.
그거였습니다. 그분은 15분 후면 육체의 생명은 끝나는 걸 너무나 알고 있으면서 그 후에 인간 노무현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운명이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까? 체념하는 운명, 포기하는 운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래, 내가 실수한 거 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다. 그렇지만 이 지긋지긋한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조중동한테 씹혀가면서 나로서는 정말 하늘하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허물이 쌓인 거. 내 이 허물 다 안고 갈 테니 이제 살아남은 당신들이 내가 못한 거 다 좀 해주라. 마지막 말은 생략하셨을 뿐 그 글이, 그의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꿈을, 그 운명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민주통합당에는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세력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온전히 참여했고 정당권 바깥의 정치 세력, 김두관 지사와 지방분권연대, 정치와 거리감을 뒀던 문재인 이사장과 참여정부 참여세력, 그리고 그동안 정치를 비판을 주로 해왔던 박원순 시장과 시민사회세력, 그리고 우리가 모은 개미 국민의 명령,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노총까지 다 모였습니다. 네. 우리 민주통합당은 완전히 새로운 정당입니다. 기존 정당의 인터넷과 SNS를 결합해서 젊은 세대들까지 이 광범위한 부담파도 아무런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성당원을 존중하되 굳이 당원이 되지 않아도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면 우리 정당 구조의 의사결정 구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내년 국회의원 공천에서 공천권을 완전히 시민께 돌려드린 겁니다. 네, 우리가 모두 꿈꿔왔던 전국 정당이 바야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87년 6월 항쟁 때 우리는 직선 쟁취를 했습니다.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된 선거제도 속에서 우리 민주진영을 대의해야 될 정당의 공천제도가 민주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통합 과정에서 그 공천제도를 민주화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신다면,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이 민주화된 제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 1월 15일 지도부 경선의 시민 참여 경선, 내년 4월의 시민 참여 경선 때 전국에서 100만, 200만 국민이 참여해 주셔야 이 민주화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물론이지만 주변에 100명, 500명 시민선거인단으로 참여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아직도 저는 배가 고픕니다.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면 진보 정당에게 내년 4월 총선 이전에라도 정당연합을 해서 한꺼번에 경선을 치르자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7, 80년대 아버지를 뵈면서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히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이러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이 너무 가슴 아파서 먼저 가신 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 너무나 잘 알면서 부산 시민 앞에 섰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명준과 함께 이 지역구도를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너무 침울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MBC TV 토론을 하고 바로 이 자리에 오니까 몇 분의 사모님들이 텔레비보다 훨씬 젊고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바로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 저희 형님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행복을 줘야 됩니다. 웬일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를 불행하게만 만듭니다. 이상합니다. 멀쩡했던 두 분의 대통령님이 서거했습니다. 저 뒷자리에 계시는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을 이 박지원이가 원내 대표하면서 함께 울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은 이명박 정권에서 거부를 합니다. 왜 하필 이 순간 제가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제가 웃고 나오니까 김근태 장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웃고 나올 수 있는가? 그러한 김근태 장관이 이제 이동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김근태 장관이 최소한 내년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힘을 도와달라고 그에게 한번 박수를 보냅시다. 제가 바로 국제신문사 부울경 정치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세훈 시장이 부산급식 주민투표를 하는 날인데 7시 제 강연 시작할 때 23.5%의 투표율이 나서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약 200명의 부울경 지도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은 민주통합당에 정권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 박지원이가 앞장서서 지난 4년간 공격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비대위원회 26살짜리 왔다, 뭐 누구 왔다, 이거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봉도사 정봉주는 감옥에 갔지만은 낙검수에 김어준 총수도 있고 주진우 기자도 있습니다. 왜 겁내십니까? 우리가 뭉치면은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고 대권 먹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역사적 정치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지금 대권을 꿈꾸는 이 자리에 두 분이 계십니다. 김정길 장관, 문재인 비서실장. 대통령 돼도 제가 총리하겠습니까? 또 장관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꿈꿉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재인을 선거운동할 때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김정일 장관이 대통령이 될 때 박지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박지원의 선거연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진짜 합체, 여기에 시민사회, 노동계 다 합쳐졌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잘해야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당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당대표, 검증된 박지원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민주당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빼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 부산에서 말씀드립니다. 호남만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남을 빼고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부산 동구청장 이해성 후보 선거 때 제가 3번 내려왔습니다. 이해성 후보도 저에게 부탁을 했고 이 자리에 계시는 문재인 실장도 부탁을 했습니다. 호남 향후에 만나달라. 그날 밤 100여 명을 만나기로 했는데 선관위에 신고돼서 몰래 만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여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해성 후보가 박지원 대표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전화를 해줬느냐.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저에게 감사를 표시했고 낙선 후에도 참으로 감사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박지원이가 민주당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가 35% 한나라당보다 4%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무총리, 검찰총장 등 5명을 낙마시킨 청문회 오관왕이 박지원입니다. 내년 총선, 내년 대선에 누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박지원이 앞장서야만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사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눈물도 많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문성길,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 고생했던 우리 민주당 위원장들, 선거에서 그래도 박지원이가 연설을 해야만이 김대중을 생각하는 세력,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했던 당원 동기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 민주통합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도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평생 YMCA 운동을 해오고 시민운동만을 해왔던 이하경이 여러분 앞에 정중하게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제일 마지막으로 연설하는 사람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 할 때 가시면 안 됩니다.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주실 거죠? 제가 정치 연설이라는 것은 어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해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보면서 이야, 역시 대단하신 분들, 그리고 박용진 후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고 멋있고 유머러스하고, 나는 그동안 뭐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저대로 살아온 거 있잖아요. YMCA는 연설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YMCA는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시민에게 호소하고 선동하는 게 아니고, YMCA는 조곤조곤, 전라도 말로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면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지만 이걸 써왔지만 그냥 YMCA식으로 하는 게 제 식이 맞겠다 싶어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YMCA는 이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신인이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아래 앉아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박원순 시장이 오늘 여기 와서 연설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지난 서울시장 때 박원순 시장 욕 많이 먹었어요. TV 토론 못한다고. 표 떨어진다, 표 떨어진다, 좀 잘해라.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 TV 토론하고 여기 서보니까 아유, 박원순 시장 참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즘 시민들이 그런 박원순 시장을 또 찍어주었어요. 희한하죠? 유명한 정치인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안철수 씨 같은 분한테 대통령 나오라고 합니다. 본인 싫은가 봐요. 그런데 지지도 조사하면 무지무지합니다. 이거 무슨 일일까? 혹시 강심장인가? 강호동이 하는 데에서 저 우연히 봤는데요. 그 양반 되게 말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면 대통령을 할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꼭 나오라고 할까? 저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 많고 훌륭한 정치인들 많은데 왜 이번에는 정치인을 안 찾고 평생 사업하고 좋은 일하고 시민으로 살아온 안철수를 찾을까? 저는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는 안철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저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 이야기는 그겁니다. 안철수를 찾는 마음, 박원순을 찾는 마음이 뭘까를 알아야 해요. 정당을 싫어서 떠난 40%의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집합체인 정당을 묶어 세우는 것만으로 지지가 올라올까요? 설령 어쩔 수 없어서 의석을 많이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정당으로 대통령 후보 낼 수 있을까요? 그 시민들이 아 그래 너희들 뭉쳐서 좀 세력화했으니까 지지하고 대통령 밀어줄게 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자꾸 안철수 나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도요, 제가 평생 같이 운동해 와서 하는데 그분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통합당 만들었는데 그 당을 가는 게 좋을지 말지 저는 제 느낌으로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통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 모습에 내가 가서 나를 지지해주는 일반 시민들이 좋아할까 나빠할까를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년 선거 총선에 승리하고도 대선에서 과연 민주통합당이 우리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또 서울시장처럼 또 당 밖에서 후보를 모셔와야 되는 이런 뼈아픈 현실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겨우 37만 표에서 59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중앙정보부장 출신 김종필 씨와 손을 잡고 겨우 이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렇게 강자들, 재벌들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미국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정몽준 씨 재벌의 아들하고 손을 잡고 배신을 하게 됐지만 그 힘으로 겨우겨우 승리했습니다. 내년 총선 대선 그렇게 쉬울까요? 지난번 나경원 씨는 그렇게 피부 미용 가지고 그렇게 주부들에게 강남 주부들까지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8.7%로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호남은 어떻게든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영남, 수도권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자면 그냥 정치 세력이 다시 뭉쳤다고 해서 표를 주지 않는다. 냉엄한 사실이다. 그게 뭘까? 저는 이제까지 그것은 정치권이 농산 참사, 쌍용자동차, FTA, 또 지금 농협법, 부산저축은행 이 모든 문제가 터져도 해결 능력이 없더라. 그냥 표만 해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 이제는 정말로 시민들의 아픔을 가까이서 느끼고 거짓말 할 줄 모르고 평생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행동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들, 한번 한다 하면 끝까지 하는 박원순 시장처럼 무박 2일로 산타클로스를 하고 혼자 죽어간 노숙자를 찾아가는 서울시장. 우리 시민은 그런 정치인, 그런 새로운 행정가를 요구하는 시대가 된다.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겠습니다. 기성정당과 정치를 벌인 40%의 무당파 시민들 누가 끌어오느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민주통합진보당의 대표가 되어야 깜짝 놀라서 그 시민들이 드디어 정치권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구나. 민주통합당이 이제 평범한 시민들, 생활인들과 함께하는 생활정당, 시민의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는 아무런 능력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돈도 물론 별로 없고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시민운동 끝내고 지리산에 어머니 장인 장모까지 모시려고 평생 자식 노릇 한번 해보려고 갔다가 가시자마자 불행하게 두 분 돌아가셔서 이제 홀가분하게 이런 일 하자고 동료들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승리가 없었으면 저 절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정치가 밑바닥을 쳐도 저 못 나오죠.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죠. 그러나 FTA다, 쌍용자동차다, 정봉주 구속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경제 파괴를 보면서 FTA로 인해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죽음으로 가느냐 희망찬 새로운 나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시대에 이야기는 이렇게 무모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민주통합정당에 저 같은 사람 하나 넣고 대표를 뽑아주시면
제가 얼굴을 가지고 떠나가는 무당파 시민층을 모두 끌어서 전국 YMCA와 함께 전국의 시민단체와 함께